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189페이지에 무상취득. 자, 무상취득은 뭐 공짜로 받은 거죠. 자, 공짜로 받았다면, 자, 대주주로부터, 자, 토지를 1억의 토지를, 주주로부터 공짜로 받았어요. 그럼 차변의 토지. 자, 원래 자산의 취득원가는 얘를 사기 위해서 나간 금액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1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 안 줬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은 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요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공정가액, 자,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자, 대변에는 공짜로 얻었죠. 이럴 때는 얘를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자,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 먼저 이 취득원가주의란 취득원가가 취득 시점에 가장 자산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객관적인 측정치가 되기 때문에 자, 취득원가로 기록을 한다. 그러나 증여 등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될 금액이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계상할 금액이 없다. 따라서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자,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단기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어떤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잖아요. 설립을 할 때 A라는 주주는 현금을 1,000만 원을 냈는데 B라는 주주는 건물을 출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이 경우에, 자,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1,000만 원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자,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럴 때, 이때 이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건물의 공정가액이 있겠죠. 아까 토지처럼. 그래서 이 공정가액을 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원래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를 발행해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 이런 애들을 받으면 반대로 우리 회사는 주식을 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준 주식의 공정가액과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건물의 공정가액, 이 중에서 보다 명확한 것을 취득원가로 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 주식을 3,000만 원어치를 발행했죠. 그러면 현금이 1,000만 원이면 요 나머지는 2,000만 원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해라, 이 소리예요. 자, 둘 중 명확한 거. 아까는 명확하게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수중이익으로 전액 처리하지만 이번에는 뭘 줬어요? 주식을 줬으니까,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 자본회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서 막힘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이런 파트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넘어가서 자본회계를 배운 다음에 되돌아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중간중간에 안 되는 게 있어도 그냥 부담 없이 쭉쭉 밀어붙이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보면은 이렇게 쉬운 거를 그때는 굉장히 헤맸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서 한 번 들으시는 거하고 쭉 들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들을 때부터는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유형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한다. 이 경우 취득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 여기서 공정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의미하지만, 자, 취득원가주의에 따르면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즉, 주식을 발행해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액과 발행 주식의 공정가액 중에서 보다 명확한 금액을, 자, 취득원가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자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은 190페이지에 자, 6단원 교환에 의한 취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에 의한 취득. 자, 먼저 교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줘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자, 이때는 뭐를 물어볼 수 있느냐? 취득가액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환손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자, 먼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더하느냐? 현금 지급액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자,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갑니다. 장부가액.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 자, 반대로 현금을 수취했다면, 자, 이때는 현금 수취액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을 수취했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교환손익은 여기는 없습니다. 교환손익은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이때는 교환손익이 없다. 그 다음에 교환손익은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하고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자, 얘가 110원이래요. 공정가액이. 그러면은 나는 100원짜리를 주고 110원을 바꾼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10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부가액은 100원인데 자, 공정가액은 70원치인데요. 그러면 이때는 30원의 손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상업적 실질이 있다와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회계 기준에서는 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종자산이라고 그래요. 이종자산의 교환. 자, 상업적 실질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동종자산의 교환. 동종자산의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종자산이라는 것은 서로 틀린 자산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계를 주고 건물을 바꿔온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주고 토지를 바꾼다든지 그러면 서로 다른 자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종자산이라는 것은 기계를 주고 기계를 사오는 거죠.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사온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때는 동종, 서로 틀린 자산이다 그러면은 이종. 근데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상업적 실질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원칙.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하거나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현금 수취액을 마이너스 한 것을 요거를 뭘로 본다고요? 취득원가,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라.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에는 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현금 지급액을 더하거나 현금 수취액을 마이너스한 금액을 요거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자, 취득가액으로. 자, 저거 두 개만 외우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취득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대요. 그러면은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현금 지급액으로 가는데 만약에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더 명백하다면 그때는 취득원가를
뭘로 하라고요?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더 명백하냐 이걸 먼저 따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얘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대원칙. 자, 교환의 대원칙은 자, 어느 게 더 명확하냐? 둘 중 명확한 거. 제공한 자산과 제공받은 자산 중에서 더 명백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리고 그런 말이 없다. 그럴 때는 요 원칙으로 가라.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주식회사 한국은 중요 기출문제. 보유하고 있는 기계 A 장부 금액은 4만 원, 공정가치는 3만 원을 자, 주식회사 대한의 기기장치 B와 교환하였다. 자, 동교환 거래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자, 주식회사 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기장치 B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럼 지금 누구하고 누가 바꿉니까? A와 B가 바꿉니다. 자, A는 장부 금액은 얼마짜리예요? 자, 장부 금액은 4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3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자, B는 장부 금액이 6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5만 원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런 자산을 A와 B가 서로 체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확하대요. 얘가 이 공정가치는 얘보다는 얘가 더 명확하다라는 이야기죠. 얘가 자, 이렇게 명확하다면 자, 이때 자, 주식회사 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기장치 B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A 입장이죠. A. 그러면 A는 자, 자기 거 3만 원을 주고 5만 원짜리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A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우선 가는 뭐예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B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상업적 실질이 얘가 있다고 그랬네. 그러면 A의 취득원가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면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업적 실질이 없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은 그냥 이 공정가액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장부가에 4만 원짜리 주고 자, 얘가 6만 원짜리를 갖고 왔지만 얘는 얘를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얘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은 이때는 4만 원이 취득원가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둘 중 보다 명확한 거예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자, 우리 아까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가라 그랬죠? 그럼 지금 A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4만 원이니까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그냥 4만 원이 취득가액이에요. 그런데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원래는 3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나 현금 수취액이잖아요. 그런데 상업적 여기서 얘가 더 명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5만 원을 취득원가로 해줘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니까 그때는 4만 원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니까 보다 명백한 5만 원을 취득원가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요, 교환의 대전제, 교환을 하려면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은 자, 먼저 교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서로 상대방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자, 얘가 지금 자기 거 3만 원을 주고 자, 5만 원짜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A야 얼마든지 오케이 하죠. 왜? 지금 거 3만 원 주고 5만 원짜리 갖고 오면 경산한 거죠.
근데 B는 이거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5만 원을 주고 왜 3만 원짜리를 갖고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원칙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원칙대로 가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 이 어느 쪽이 더 명백하다라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 금액으로 가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가보죠. 자, 191페이지로 가면, 자,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읽을 거 없어요. 요대로만 딱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자, 주식회사 주택은 소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을 주식회사 합격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과 교환하였다. 자, 두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자산의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자, 주식회사 주택의 유형 자산의 공정 가치는 신뢰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자, 1번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주택이 현금을 10만 원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 교환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주택이 인식할 유형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봅니다. 자, 지금 9번은 주식회사 주택의 유형 자산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합격의 자, 유형 자산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취득원가. 자, 취득가액은 자, 100만 원에 200만 원. 자, 100만 원과 200. 자,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30만 원에 16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100만 원에 샀는데 그동안 3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면 얘는 장부가액이 70짜리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합격의 장부금액은 40만 원이죠. 200에 샀는데 160만 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얘는 40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공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가액은 얼마가 나왔느냐? 8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정가액을 모른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식회사 주택의 유형 가치가 자, 요게 더 신뢰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전제로 깔면 되는 거죠. 자, 문제 1번. 자,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주택이 현금을 10만 원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이 교환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주택이 인식할 유형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종이냐, 즉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자, 없느냐를 먼저 봐요. 맨 위에 보시면 단 유형 자산의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얘기라고요. 그러면 요 얘기로 가면은 자, 얘는 지금 얘의 취득원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신뢰성 있는 80만 원짜리를 줬죠? 그러면서 현금을 추가로 10만 원을 줬잖아요. 자, 10만 원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주택의 취득가액은 90. 그러면 얘가 아까 얘는 모른다 그랬는데 얘의 공정가치는 이제 9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합격의 취득원가는 얼마짜리를 줍니까? 제공한 자산 90만 원짜리를 주면서 얼마를 받아와요? 얘한테 10만 원을 받았잖아요.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10만 원을 빼줘야죠. 그러면 자, 주식회사 합격의 새로운 이 장부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취득가액은 90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일로 가는 거고, 자, 요게 일로 가는 건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자, 노란 게 주택입니다.
자, 취득원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80. 그 다음에 얼마를 현금으로 줬다? 10만 원. 10만 원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10만 원 더한다. 현금 지급액은 더한다. 그래서 주식회사 주택의 취득가액은 92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합격의 취득가액을 물어본다면, 자, 합격은 이제 이게 얼마짜리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얘가 80에다가 10만 원을 웃돈을 줬어요. 그리고 내 거하고 교환을 했으니까 내 거는 90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의 90이죠. 거기에서 현금을 10만 원을 수취했으니까 얘가 10만 원을 빼게 되면 얘의 취득가액은 80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취득가액은 90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식회사 주택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아까 처분 손익은 여기 교환 손익이 처분 손익이에요. 이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정가액은 80이고 장부가액은 70이잖아요. 그럼 70만 원짜리를 80에 처분한 게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의 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 주식회사 주택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10만 원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상업적 실질이 없다 이렇게 나올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상업적 실질이 없는 문제라면 얘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70만 원이에요. 자, 70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니까 10만 원. 그러면 얘의 취득가액은 80이 되는 거죠. 80이 되고, 얘는요, 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40. 거기다가 현금을 10만 원 받았네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얘의 취득원가가 된다. 그러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좀 틀려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자, 요 위에 거 4개를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손익. 교환손익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액의 비교. 그럼 얘도 교환손익을 물어보면 장부가액은 40인데 공정가액은 90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50만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 교환손익 문제는 조금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잠깐만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 자, 217로 갈게요. 자, 217로 가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먼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먼저, 자, 교환의 경우에는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자,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큰 경우, 그때는 무조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거다. 자, 다시 대원칙. 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다. 다만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면 그때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해라.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교환손익. 자, 교환손익은 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중 자, 비교죠, 비교. 그래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더 크면은 이익이고 장부금액이 더 크면은 손실이다. 그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자, 교환손익은 없어요. 죽어도 교환손익은 안 생기고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하거나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에다가 현금 수취액을 뺀 거. 요게 취득가액이 된다. 교환손익은 없다. 이렇게 이해. 자, 그러면은 217로 가서 자, 7번부터 들어갈게요. 7번. 자, 주식회사 백두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자, 신형 차량으로 교환하였다. 자, 그러면은 구차량. 이게 이제 누굽니까? 백두. 자, 백두는 취득원가가 300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동안 얼마였느냐? 180만 원. 자, 그 다음에 공정가액은 100만 원. 자, 요거를 누가 갖고 있는 차량과 교환을 한대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 백두는 교환 과정에서 현금을 130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자, 요거를 준 거죠. 장부가액 요거, 공정가치가 요거인 걸 주면서 자, 웃돈을 얼마 줬느냐? 1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자, 누구하고? 얘하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지금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단 상업적 실질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취득원가부터 구해볼까요? 자, 취득원가는 어떻게 돼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100만 원 플러스 현금 지급액 130.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23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손익은요. 장부가액은 120이죠. 자, 공정가액은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만 원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2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우선 취득원가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취득원가는 230. 그 다음에 손해는 얼마를 봤다? 20만 원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주식회사 합격과 관리. 자, 주식회사 합격과 그 다음에 관리. 자, 합격은 취득원가가 4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17. 그 다음에 얘는 30. 취득원가가 3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원. 그럼 여기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은 얘는 23만원이고 얘 장부가액은 25만원이다. 자, 공정가치 22만 5천원. 그 다음에 관리는 24만원. 자, 교환 과정에서 자, 주식회사 합격은 주식회사 관리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 얼마? 23만 5천원. 자, 처분 손실을 5천원을 인식하였다. 그러면 교환 과정에서 합격이 지급한 현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자, 우선 합격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합격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정하죠?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얼마? 22만 5천원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금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자,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웃돈을 줬는데 웃돈을 얼마 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얼마짜리가 왔어요? 24만 원짜리가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22만 5천 원짜리하고 24만 원짜리를 바꾸자 그러면은 자, 관리가 바꾸겠습니까? 싫어. 얼마 더 내라고 그럴까요? 15,000원 더 내 그래야죠. 그래서 얘가 이제 웃돈으로 15,000원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22만 5천 원에 얼마야? 15,000원을 더 주면 자, 얘 거 24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주식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느냐? 참, 문제 좀 다시 보셔야 돼요. 교환 과정에서 주식회사 합격은 관리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원가는 얼마로 했다? 23만 5천 원으로 했고 처분 손실은 5천 원을 인식했대요. 자, 그러면 이 교환 과정에서 주식회사 합격이 지급한 현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럼 먼저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은 얼마예요? 자, 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 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거를 바꿔오면서 취득원가를 얼마로 했대요? 자, 뭐를 샀습니까, 지금? 기계를 샀어요. 그리고 기계는 얼마? 23만 5천 원으로 했네. 자, 23만 5천 원으로 했대요. 그러면 지금 얼마? 22만 5천 원짜리 기계를 자, 주고 23만 5천 원의 취득원가를 했으니까 얘는 만 원을 웃돈을 줬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얘를 얼마로 줘야 돼요? 자, 23만 5천 원 이렇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이 문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원칙적으로는 둘 다 합리적인 교환 의지가 있고 둘 다 제정신이니까 이때는 얘를 이렇게 가져야죠. 그래서 15,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취득원가를 23만 5천 원이라고 줬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 손실을 5천 원 인식했대요. 자, 그럼 대변에 뭐가 없어집니까? 기계가 없어지겠죠. 얼마? 40. 자, 기계가 없어지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없어졌어요? 17만 원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인가 보세요. 요거 더하면 40만 5천 원에 기계가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얼마? 5천 원 이렇게 인식이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처분 손실은 5천 원으로 인식했고, 자, 취득원가는 23만 5천 원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회사 합격이 지급한 현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현금은 얼마가 나갔다고요? 만 원이 더 나간 거죠. 만 원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원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한 게 취득원가니까 내 가격은 22만 5천 원. 그런데 23만 5천 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웃돈이 얼마 나간다? 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한국과 대한은 기계장치를 교환하였고 동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은 대한으로부터 3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럼 먼저 한국부터 갑니다. 자, 한국은 장부 금액이 600.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540.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교환이에요? 대한. 자, 대한은 장부 금액이 500.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550. 자, 그러면서 자, 주식회사 한국은 대한으로부터 30만 원을 수령합니다. 얘는. 자, 30만 원을 수령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자, 주식회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주식회사 대한이 보유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그러면 얘가 공신력이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짜리가 돼요? 대한은. 고쳐지겠죠? 공정가액은 이거는 잘못 정한 공정가액이에요. 자, 540을 주고 얘 뭐를 바꿨길래 3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얘는 510만 원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10만 원. 그러면 끝났습니다. 얘가 새로운 공정가치로 510으로 바뀌었어요. 자, 볼까요?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540.
그 다음에 현금 수령액을 빼요. 30. 그러면 얘가 510이 되는 거고, 얘는 510만 원짜리에다가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30만 원을 더하면 요게 540과 510이 명백해졌죠?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환 손익을 물어봤죠? 자, 교환 손익을 물어보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비교. 그러면 여기는 600, 여기는 540이니까,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더 적으네. 그러면 손실이죠? 얼마의 손실? 60. 자, 그래서 주식회사 한국은 60만원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한은요, 장부금액은 500인데, 공정가액은 510이 됐으니까, 대한은 10만원의 이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게 더 명백한가, 요것만 좀 다 정리하시면은 이 문제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자, 주식회사 대한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라고 할 때요. 얘가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짜리가 돼요? 30을 받았으니까 얘의 새로운 공정가액은 580이 돼야죠. 자, 580짜리를 주고 550을 받으니까 이때는 30만 원을 수령하게 돼서 요 금액이 바뀌어지는 거죠. 공정가액이. 자, 그러면 이제 교환손익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한국은 20만 원을 손해본 거죠. 손해를 본 거고, 자, 대한은 오히려 50만 원의 이익을 본 거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명백한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자, 유형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은 이종 자산의 교환이다. 그래서 이종 자산의 교환은, 자, 먼저 취득원가를 물어볼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이고,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았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현금 수취액을 뺀 금액, 이게 취득원가다. 그 다음에 교환손익은, 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된다. 그 다음 상업적 실질이 없대요.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플러스 현금 지급액,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마이너스 현금 수취액이다. 그리고 교환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문제가 나올 때, 이때는 어느 쪽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라고 할 때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은 교환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요 교환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보완해서 문제를 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 합니다.